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남성 갱년기 장애 LOH, 로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줄어드는 남성 호르몬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서 이 줄어드는 남성 호르몬 다시 채울 수 있는 비법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금요일이고요. 여성 못지않게 남성 갱년기가 또 문제라고 하는데 증상이 나타나도 그냥 나이 탓이겠지 이러고 방치한다는 겁니다. 네,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요, 남성 호르몬과 관련된 궁금증 낱낱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핫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죠.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죠.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1년 반에 걸친 그 공방 끝에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노소영 관장은 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해서 최 회장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왔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가정법원은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인 행보 등등이 부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김희영 이사장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희영 이사장 측은 지난 16일에 재판부에 판결 선고를 간결하게 해달라, 그리고 법원 내부의 판결문 열람을 제한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본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돼서 온라인상에서 마녀 사냥이 심각해져서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부부는 그 전에 이미 파탄 관계였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재판부는 부정행위 이전에 최 회장 부부가 혼인 파탄에 이미 이르렀다거나 또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소영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최태원 회장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또 김희영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예술대학에서요.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받아야만 생리공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열흘 만에 이 규정을 철회했습니다. 네, 생리공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있었는데요. 이게 생리통이 심할 때 공적으로 결석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다가 생리공결제 시행을 권고하면서 도입된 건데요. 생리통이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 예대에서 이 생리공결을 사용하려면 소변 검사를 받은 뒤에 그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누리꾼들, 악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 필요하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아파서 못 움직이는데 소변 검사가 웬 말이냐, 병원까지 가서 이 검사 받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대학 측에서는 결국 소변 검사 의무화는 철회한 거예요? 네, 대학 내 여학생들의 반발도 컸고 또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컸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대학은 지난 21일에 이 소변 검사 의무화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측은 올해 2학기에는 자율적인 개선과 계도 기간을 갖고자 한다. 또 학생들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 캠페인과 의견 수렴을 진행해서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도나 이게 항상 꼼수 쓰는 사람들 때문에 네. 그 제도의 순수한 필요성까지 폄하되거나 또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이게 소변 검사를 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 제도를 아예 못 쓰게끔 무력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꿔나가고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해야 할 대학에서 이런 일이 불거졌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대학의 경우도 지금 제도 도입이 의무 사항은 아닌 거죠. 네, 선택 사항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네.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요런 건 좀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다음 이슈도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당첨자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당첨자 중에 청약 가점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아서 위장 전입 의혹 등이 불거진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많은 청약 신청자를 모은 데다 당첨자 중에 이 높은 가점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 일단 청약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인근 단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 되기만 하면 한 20억 원 시세 차익 보장된다 네. 하면서 로또 청약 소리도 나왔었는데 1순위 청약 결과가 178가구 모집하는데 93,864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 청약 가점 만점자가 3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최저 당첨 가점도 137제곱미터 B형 이거 하나 제외하고는 모두가 70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 받으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죠. 만점자가 3명이에요. 주변에 저는 만점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만점 받으려면요. 일단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 다음은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야 되고요. 또 가점 70점 넘기려고 해도 부양가족 포함해서 가구 원수가 5-6명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첨 가구 중에 혹시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라든가 이런 가족들을 가구원으로 위장 편입해서 가점을 좀 부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실태조사 이후에 실제로 이 위장 전입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주택법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또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게 부정하게 당첨이 됐다면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70%는 의도적으로 뉴스를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뉴스 회피가 이 사회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서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0%,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7명이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한국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5월에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1%가 뉴스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회피 이유를 물었더니 뉴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서라고 꼽았고요. 또 뉴스를 피하는 개인적인 이유 1위는 스트레스 받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뉴스를 회피한 후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감정적으로 편안해졌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연구진들은 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언론이 사람들이 원하는 뉴스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했고요. 또 사회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면 이것은 또 역으로 언론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고 사회 참여 의지도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안 보시는 거 아니죠? 잠시 네, 뉴스. 네. 아니, 저도 우리 직업이 이런데도 네.
어떤 땐 뉴스 보다가 성질 나니까 다른 데 돌려요. 아예 먹방 보고 말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짓을 하는 분들도 문제인 거고 그 뉴스를 이렇게 편식해서 가공해서 내는 사람들도 문제인 거고 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을 탓하겠습니까? 그죠? 더 잘 잘해야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해야죠. 예. 그죠? 네. 잘 전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면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건데 그럴수록 정말 관리 잘해야죠. 맞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이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자,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건강 습관 닥터하우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성준입니다. 오늘 주제 전해주시죠. 네, 예로부터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 신체 중에서도 이 말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눈꺼풀 처짐입니다. 눈꺼풀 처짐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눈꺼풀이 처진다는 뜻이죠? 네, 그럼요. 이렇게 속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피부를 눈꺼풀이라고 부르고요. 눈꺼풀은 우리 얼굴에서 가장 피부가 얇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눈꺼풀 처짐이 얼굴 처짐에서 가장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이 처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쌍꺼풀이 안 보이고 눈이 좀 무거워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간 졸려 보일 수는 있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처진 눈꺼풀을 방지하게 되면 처진 위쪽 눈꺼풀과 맞닿은 아래쪽 눈꺼풀 부분에 진물이나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눈 근육은 물론 시력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심한 경우에는 눈을 자꾸 찡그리고 얼굴에 힘을 주기 때문에 두통이 나타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 눈꺼풀이 약간 처지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쌍꺼풀 수술하시는 분 있잖아요. 쌍꺼풀 수술하면 뭔가 인상이 이렇게 막 되게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처진 눈꺼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서너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흔히 쌍꺼풀 수술로 알려진 상안검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눈썹 바로 밑을 째고 진행하는 눈썹 거상술, 이마를 전체적으로 당기는 이마 거상술을 진행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60대 남성분인데요. 이마의 처짐, 이마의 주름, 그 다음에 눈썹의 처짐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이마 절개 거상과 눈썹 하악 거상술을 시행했는데요. 수술 후에 이마에 있는 주름이 펴지고 눈썹이 올라가서 속눈썹과 눈썹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밝은 인상으로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마 거상술이랑 눈썹 거상술이랑 이거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쌍꺼풀 수술로 알려진 상안검 수술은 쌍꺼풀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쌍꺼풀의 대칭성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인상이 조금 세지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절하게 눈꺼풀이 처져 있을 때는 눈썹 바로 밑을 째는 눈썹 거상술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눈썹조차 너무 많이 처졌다. 눈꺼풀도 처지고 눈썹도 많이 처졌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마 거상술을 진행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이게 흉터는 잘 안 남습니다. 자, 눈썹 거상술은 눈썹 바로 밑을 째고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수술을 하면 수술 자국이 있긴 하지만 수술 자국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나서는 눈썹 밑에 문신도 새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으로 수술 자국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자국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마 거상술 같은 경우 이게 이마를 째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큰 수술 아닌가요? 네, 수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작은 수술이냐 큰 수술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큰 수술입니다. 첫 번째, 처짐이 심하지 않을 때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마를 당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많이 처졌다, 그 다음에 이마의 주름도 많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마 절개를 통한 이마 거상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이마에 있는 주름도 꽤 많이 펴지고요. 그 다음에 이마가 더 넓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이마 거상술이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마 거상술을 볼 때는 첫 번째 이마에 주름이 많은지를 보고요. 두 번째는 눈썹이 많이 처졌는지를 봅니다. 속눈썹과 눈썹 사이 간격이 매우 좁으면 인상이 좀 세고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눈썹을 살짝 들었을 때 그 느낌이 매우 좋다면 이마 거상술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내 눈이
눈이 이게 처진 건가 안 처진 건가 이게 헷갈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자가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자가진단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썹이 많이 처지신 분들은 거울을 보시고 예전에 쌍꺼풀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그러면 일단 눈이 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인이 새끼손가락으로 살짝 양쪽에 있는 눈썹을 살짝 들어보면은 눈이 꽤 가볍다. 그리고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눈꺼풀이 처졌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법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눈꺼풀 처짐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눈 주변에 있는 피부는 얼굴에 있는 피부 중에 가장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눈 주변에 있는 피부에도 적절한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이 매우 필요하며 자꾸 눈을 비빈다면 눈꺼풀이 지속해서 물리적인 자극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극은 눈꺼풀 근육을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눈꺼풀 피부를 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눈 주변은 물리적인 자극을 최대한 피하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눈꺼풀 처짐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이성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정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경규, 김구라, 이병헌, 김하늘, 차태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빠졌네요. 연예인, 슈퍼스타 아닙니까?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반짝이는 탑스타들인데요. 네. 그런데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질환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갑작스러운 극한의 공포,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는 증상 아닌가요? 질환명이에요? 네, 심하게 두려워한다는 뜻의 공, 당황한다는 뜻의 황인 공황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 학회에서 정의하는 주요 우울장애 진단기준 DSM-5에 속하는 엄연한 하나의 질환입니다. 예기치 않은 반복적인 발작, 즉 공황 발작이 주요한 특징인 질환이죠. 공황 발작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다른 증상도 있나요? 공황장애의 초기 증상으로는 호흡이 각빠지는 과호흡과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짐을 느끼고 흉통 또는 흉부 압박감에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신 증상을 보면 마치 비에 젖은 것 마냥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요. 지금 처한 상황이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이 들면서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심담담 대동이라고 해서 가슴이 벌렁거리고 심하게 두근거리는 병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증상이 참 많네요. 아무래도 공황장애가 심리사회적인 원인이나 신경학적인 원인, 두뇌 기능적인 원인, 체질적인 원인, 유전적인 원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공황장애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많이 들은 것 보니까 이게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가 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 수가 지난 2018년도 약 16만 8천 명이었는데요. 22년에는 약 24만 2천 명으로 5년 사이에 무려 40%나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본인이 공황장애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해서 버티다가 또 찾아오시거든요. 제가 담당하던 50대 환자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가족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이렇게 더해지면서 막막한 압박감이랑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공황장애 증상이 시작되었지만 그 진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오랫동안 끙끙 앓다가 겨우 내원하셨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공황장애 환자였는데요. 20살 때부터 한 8년 정도 공황장애를 겪다가 한의학을 통해서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이후에 이제 대기업도 취업을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했지만 30살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저 같은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의대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잘 다니다가 나이 먹고선 그만두고 새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하시네요. 네, 그만큼 이제 공황장애가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돕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한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겪었던 바를 토대로 환자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황장애 증상 중에서 공황 발작이 지속이 되면 예기 불안, 회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기도 어려울 정도의 광장 공포증이란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 자율신경장애, 약물 혹은 알코올 의존 증상까지 병행되기도 하죠. 확실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일률적인 진단과 처방이 아닌 각 개인의 증상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특히 환자가 호소하는 공황장애의 특징을 파악한 뒤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변증에 맞춰 한약 치료 중심으로 추나 치료와 침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우선 몸과 마음에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 술, 담배, 카페인 음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조절하는 연습도 도움 많이 되고요. 요가나 명상, 스트레칭 등의 근육 이완 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건 역시 몸의 이완 반응을 강화할 수 있어 공황장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평소 내 마음 상태를 잘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지쳐있지는 않은지, 불안하거나 우울하진 않은지 자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난다면 재발하거나 만성화가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니 기억해 두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공황장애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잘 알려주신 김정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2분을 넘었습니다. 자, 이제 건강 구독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산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태풍 뭐 이후에는 좀 선선해질 거다. 뭐 처서 이후에는 원래 선선해지니까. 네. 근데 후텁지근해요. 이게 이러다가 추석까지 후텁지근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무리 8월은 여름이라고 하지만 이게 여름도 한여름이 계속되니까 몸 처지죠, 힘들죠. 정말 가을바람 좀 시원하게 맞아보고 싶습니다. 아니, 유난히 두 분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 이제 처서 지나고 그 전후로 아침 저녁은 좀 괜찮아졌다, 좀 풀렸다 싶던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 젊은이가 느끼는 거하고 야, 다른가? 그러니까. 나이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뭐라 그럴까 봐 얘기 못 하겠는데 이거 좀 다른가 봐.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는데 젊은 만큼 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제가 작년까지는 한여름에도 으라차차 하다가 요즘은 한여름 딱 한 살 먹으니까 아유 힘들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꾸 처져. 아우 나이가 역시 먹으니까 몸이 아픈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는 죄가 없습니다. 나이는 일단 죄가 없고요. 하지만 이 환절기 이제 슬슬 다가올 거고 이제 아침 저녁 약간 시원한 바람 부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절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이 확실히 처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단지 그것뿐이 아니라 의학계에서는 요것이 부족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그래서 지금 혹시 두 분은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조심히 드려봅니다.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 노화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네. 네,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어떤 증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얼굴이 열이 올랐다 내렸다 반복한다. 평소와 다르게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우울해지고 또 속이 너무 또 허전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증상이 들었는데요. 과연 뭘까요?
정답. 뇌중상인. 이거는 알죠? 갱년기. 갱년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원한 실내에서도 계속 아우 덥다 잠 못 자고 계속 반복됐거든요. 갱년기 같은데. 맞아요. 저희 나이 정도 되면은 집에서 편안함이 없는 게 저는 더워가지고 에어컨 좀 키자 그러는데 집에 같이 있는 분은 그렇게 춥다고 에어컨 자꾸 끄면은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것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갱년기가 나오니까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갱년기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일단 갱년기 하면 대부분 앞서도 내 집사람, 아니 우리 엄마 얘기 나온 것처럼 여자들한테만 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남성 갱년기 장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갱년기는 이것 바로 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마음과 몸 모두 불편한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여성들은 완경이 가까워오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해갖고 갱년기가 오는 것처럼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급감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갱년기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같은 갱년기인데 좀 다른 걸까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주변에 뭐 여성분들이 갱년기의 증상 호소하시는 건 많이 봤는데 남성분들은 잘 못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갱년기가 오고 완경이 오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도 굉장히 급격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호르몬이 굉장히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성 갱년기가 왔는지 증상을 그만큼까지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남성 호르몬인 이 테스토스테론 이 수치가요, 다른 관련된 기저질환이 없을 때 3.5 미만인 경우를 남성 갱년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3.0 이하가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뿐 아니라 남성 갱년기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의미 있는 연구도 있는데요. 일본의 준텐도 의학부에 있는 호리오시게 교수팀에 의하면 남성들이 갱년기 장애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지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남성의 과반수 이상인 64.6%가 갱년기를 경험하게 있지만 절대로 그걸 못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 37.7%만이 남성 갱년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다라는 의미 있는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그냥 일하고 있다가 일을 놓는 순간 맞아. 이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의욕 떨어지고 내가 갑자기 늙는 것 같고 막 우울해지고 이게 밀려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변화들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그런 긴장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확 무너지는 시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게 신체적으로 고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 근육량 감소와 체지방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남성 호르몬의 지속적인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신과 고환에서 생성되는 남성 호르몬인 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신체 건강과 전신 상태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테스토스테론은 30대 전후로 해마다 1%씩 감소해서 50에서 70대 사이의 남성의 경우에는 30에서 50%까지 정상치보다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실제 일상에서는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최근 남성들에게 켜진 적신호. 남성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10%, 하위 10%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쉽게 말해서 남성 갱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 갱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남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진정한 남성 건강을 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거랑 비교해서 조금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걸 좀 느껴요. 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좀 나고, 성욕도 조금 감퇴되는 것 같고요. 몸은 피곤하지만 또 정신은 멀쩡해서 잠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요즘 최근에는 잠자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20대에 비해서 많이 배도 나오고
팔다리도 좀 많이 가늘어진 것 같아갖고 남자로서 좀 많이 위축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몸도 살이 많이 쪘어요. 뱃살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문제를 호소하는데요. 혹시 운동을 멀리하는 현대인의 습관 때문인 건 아닐까요? 매주 운동을 즐긴다는 축구 동호 회원들은 어떨까요? 축구 동호 회원들에게 남성 건강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아담 설문을 실시해봤습니다. 해당되는 거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해당되는 거. 진지하게 설문에 임하는 동호 회원들. 점점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함께 해보시죠. 남성성을 알 수 있는 10가지 질문. 이 중 3개 문항 이상 해당된다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바로 담에 빠져드십니까? 바로 자죠. 그러니까 형이 뱃살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 그거. 저는 그냥 살이고.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옛날처럼 이렇게 안 나와요. 뭐든지. 그리고 이제 쉽게 지치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체크하신 거 뭐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어우, 원래 건강에 좀 자신? 아니, 건강에 자신 있습니다. 왜 나만 체크했지? 체크한 거 있어요? 1번 유형이? 1번, 7번 둘 다인데. 3번. 3번? 7번. 7번. 8번. 8번. 9번. 설문 대상자 50%가 10개 질문 중 3개 이상에 체크했습니다. 남성 갱년기가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 여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한 40대 남성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봐선 건강해 보이기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올해로 46세라는 김성환 씨. 저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 강사 성환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0대 아버지와 함께 등산 중인 40대 성환 씨. 그런데 어딘가 이상합니다. 아유, 좋구만. 공기도 좋고. 물 만난 물고기 마냥 한껏 신난 아버지. 하지만 너무 힘들어. 아이고,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성환 씨, 힘 좀 내봐요. 답답한 건 아버지도 마찬가지. 젊은 애가 왜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와. 배는 나와갖고. 아버지 핀잔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도 어쩌겠습니까? 도저히 힘이 나지 않는 것을요. 성환 씨, 이대로 포기하나요? 제가 원래 취미가 운동일 정도로 운동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무기력해지고 운동도 하기 싫어지고요. 몸매도 완전 망가지고. 소시적, 누구보다 날씬한 허리를 자랑하던 성환 씨. 하지만 지금은 허리둘레가 7인치나 증가했대요. 왕년이 그립기만 합니다. 이런 성환 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훨훨 날아다니는 아버지. 나이를 잊은 엄청난 활력입니다. 너도 이거 와서 한번 해봐. 앉아있지만 말고. 아, 등산도 힘든데 이거를. 마지못해 함께 하지만 에게게 벌써 힘이 다 빠졌다고요? 이런 아들을 보니 속상한 아버지. 이제 운동을 부지런히 좀 해. 괜히 집에 가고 싶어지는 아들인데요. 아버지 안 힘드세요? 힘들긴요. 이제부터 아이고. 시작이죠. 결국 자리를 떠버리는 성환 씨. 더 이상 못하겠어. 등산하는 내내 아들에게 잔소리하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가 이러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젊었을 때는 부지런하고 건강했는데 40대에 와서는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아들을 곁에서 지켜보니 속상한 마음부터 드시는 거죠. 성환 씨 역시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순 없겠죠? 아담 설문지를 꺼내 체크를 시작합니다.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맞아, 이것도.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나십니까? 짜증 많이 나죠.
뭐야, 다 해당되네 이거. 어떡하나.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개 문항 중 8개의 체크. 성환 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건강 검진 후 심상치 않은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가정의학 전문의는 성환 씨의 몸 상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남성 갱년기 증상. 김성환님은 지금 보시다시피 검진 결과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유일하게 떨어진 게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이고 우리가 보통 3.5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어요. 거기보다 한참 떨어져서 2.7 정도이기 때문에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10%, 하위 10%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쉽게 말해서 남성 갱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면 여러 가지 삶의 질의 저하도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는 근감소 뽑을 수가 있고요. 또 심장혈관 질환의 증가 또는 기억력 저하나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30대에 비해서 해마다 1%씩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70대가 되면은 30대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2분의 1, 또 80대가 되면은 3분의 1로 급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호르몬과 달리, 즉 갱년기라고 불리우는, 폐경기라고 불리우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와 달리 남성 호르몬은 사람마다 떨어지는 속도가 다 다르게 또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갱년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양을 증가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얘기 들어보시니까?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실망스럽고요. 제 스스로 빨리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려서 다시 활기를 좀 찾고 싶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남성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진짜 실제 이 겪고 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남성 갱년기도 만만치 않구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신체적으로 성기능 저하뿐만이 아니라 발한, 화끈거림, 피로감, 근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불안, 의욕 상실, 기억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남성 갱년기를 우리는 로우, LOH, 로우 증후군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남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점차적으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남성 갱년기 증상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하지만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요, 업무 문제라든지 대인관계 혹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30대 이른 나이부터도 이런 로우, LOH 증후군이 시작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런 남성 호르몬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남성 호르몬이 대체 왜 줄어드는지, 그리고 분비량을 좀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영상 또 업로드 해주세요. 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남성 호르몬. 일상에 지친 현대 남성들에게 남성 호르몬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건강한 일상을 위해 꼭 필요한 남성 호르몬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복형규입니다. 와, 어때요? 이 남성미 뿜뿜, 이 야성미까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주제,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저도 굉장히 많이 궁금했는데요. 오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뇨기학과 전문의 문근배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호르몬 이야기를 할 텐데요. 과연 호르몬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호르몬.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엄청 중요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호르몬이 뭔가요? 네, 호르몬은 신체의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되는 화학 물질을 통틀어 일컫는데요. 혈관을 거쳐 신체의 여러 기관에 운반되어서 각각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역동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생체의 활성을 만들 때 그 방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남성 호르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 남성 호르몬 하면은 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죠. 남성 호르몬은 남성적 특징을 나타내주는 호르몬을 말합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인데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자 구조가 발견된 것은 1930년대 초이고 1935년에는 합성에 성공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남성 기능에 있어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이 규명되고 치료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합성에 최초로 성공한 화학자인 레오폴드 루지카와 아돌프 부테난트는 1939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서든 강한 정력, 왕성한 성욕과 성기능, 무한한 활력을 바라는 남성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다른 다양한 물질들이 남성 기능을 조절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뭐로 남성 기능을 조절해요? 예, 1800년대 유럽에서는 나름의 논리를 가진 다양한 의학적 치료법들이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시기 소개됐던 치료법 중 하나가 바로 장기요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장기요법이요? 장기에 추출물을 주입하면 그 장기가 가진 기능이 추출물을 주입받은 사람에게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데, 쉽게 이야기하면 간 추출물을 주입하면 간 기능이, 폐 추출물을 주입하면 폐 기능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생선의 누라를 먹으면 시력 회복이 좋고 도가니탕을 먹으면 관절에 도움을 준다, 뭐 그런 논리인 거죠. 남성 기능 향상에 이런 치료법이 사용됐나요? 테스토스테론이 발견되기 전 그때는 고환이 남성 기능과 관련 있다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고환의 추출물로 젊음의 회복과 정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1889년 프랑스의 생리학자 찰스 브라운은 개의 고환 추출물을 스스로 주사하고는 체력과 식욕, 정신력이 향상되고 소변 줄기가 강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진짜요? 설마 실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무한한 활력을 바란다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테스토스테론은 성호르몬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고환의 정세관에서 만들어지고 여성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은 난소와 부신에서 생성되죠. 잠깐만요, 여성이요? 물론 여성에게도 있습니다. 다만 그 양이 남성보다 10분의 1에서 12분의 1 정도로 작죠. 그렇다면 테스토스테론은 왜 남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바로 남성적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목소리가 굵어지고 체모가 증가하며 근육량과 골격량이 증가하는 남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때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첫 번째, 성욕을 증진하며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에 기여합니다. 둘째, 일부 장기의 성장을 돕습니다. 셋째, 우리 몸에 단백질 성분이 분해되지 않도록 하여서 근육, 피부, 뼈의 성장을 돕습니다. 넷째, 정자의 생성을 자극합니다. 다섯 번째, 남성의 비뇨기계 조직들의 활력을 줍니다. 우리가 그 흔히 남자답다라고 얘기하는 활력 넘치고 건강한 남성미, 그리고 힘 있는 남성을 만드는데 테스토스테론 역할이 아주 큰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남성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테스토스테론이라면 모든 남성이 다 활기차야 되는데 개인별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왜일까요? 잠깐만요. 아니, 뭐 개인의 차이가 있나? 혹시
테스토스테론 분비에도 뭔가 개인차가 있는 건가요? 남성 호르몬의 정상 수치는 2.7에서 10.7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사이인데요. 그 사이 구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정상 수치의 폭이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요. 2.8과 10.6은 차이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호르몬 수치의 양에 따라서 많은 호르몬에 의한 작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한 3.5를 기준으로 그보다 낮으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결핍돼 있다, 남성 갱년기의 시작이다라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정상 수치 범위가 쭉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좋을 텐데 테스토스테론은 사춘기 시절 활발하게 생성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30대부터 해마다 1%씩 감소하기 때문에 50에서 70대의 남성의 경우는 정상치보다 약 30에서 50% 낮게 나오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남성 갱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토스테론이 50대 이후에 많이 감소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최근엔 젊은 남성들도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요즘 급격하게 빨리 늙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는 테스토스테론이 극소량으로 감소를 해야 하는데 잘못된 식습관, 부족한 운동, 비만, 과음, 스트레스 누적 등의 이유로 테스토스테론이 급격히 감소하는 거죠. 그럼 정말 죄송한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남성 활력만 잃어버리는 건가요? 성기능 감소, 성욕 감소 등 성적 증상, 그것도 큰 문제인데 다른 문제도 발생합니다. 우선 심리적으로 무기력, 우울감, 짜증이 증가하고 수면 장애도 발생합니다. 신체적으로는 피로감이 극대화되고 비만이 가속화되고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큰 이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급격히 피로하고 밥만 먹으면 졸리고 허벅지가 얇아지기 시작했다라면 나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테스토스테론 감소를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이 주사나 약, 이 남성 호르몬 치료제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성 호르몬 치료제를 고용량 투여 시 시상하부 교란으로 인한 고환 크기 감소, 정자 형성 장애, 여성형 유방증, 탈모 등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남성 호르몬 치료제를 사용하실 때에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혀볼까요? 간단한 문제로 OX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육이 울퉁불퉁한 상남자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다. 이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이 근육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답은 O! 정답은 X입니다. 꼭 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근육이 울퉁불퉁한 상남자들을 보면 남성 호르몬이 충만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들 중에는 오히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바로 잘못된 방법으로 근육을 키운 탓인데요.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이 찌면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든다. 살이랑 이 남성 호르몬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정답은 X. 안타깝습니다. 이번엔 정답이 O입니다. 그래요? 예. 비만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가로막는 원인입니다. 살이 찔수록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니까 남성 갱년기를 더 빨리 촉진할 수 있겠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콩, 잡곡류처럼 비타민 E가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털도 많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털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틀렸잖아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답은 X. 네, 정답은 X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제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신체에 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호르몬보다는 유전이 더 강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 증가, 음경 및 음낭의 성장, 남성화 음모와 겨드랑이 털, 정자 형성과 같은 정상적인 남성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탈모를 유발하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이 테스토스테론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면증이나 우울감 등 남성 호르몬 감소로 인한 증세가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고요. 평소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운동도 들어가는데요. 운동은 근력 운동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 호르몬을 촉진시켜주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는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연구 결과가 정확한 것인지 식약처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하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남성 호르몬 감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너무 급격히 감소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질병이기 때문에 병원을 찾고 가족과 함께 상의해 고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남성 건강을 위해 너무 무관심하지 마시고 한 번쯤 꼭 체크해서 활력 있는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남성 호르몬을 매일 체크해서 매일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나이가 들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남성 호르몬인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도움을 받아야죠. 네, 그렇죠.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 남성 호르몬의 감소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실 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사실 노력들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습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패스트푸드나 마가린, 버터 등 이 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식단이 좀 요즘 많이 먹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 자체가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일단 줄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조절을 하실 게 필요하고요. 또 근력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특히나 몸의 큰 근육들, 대근육을 사용하는 운동들이 우리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데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운동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런 근력 운동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나이가 들수록 사실 활동량이 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하체 근육들이 많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 몸에 사실 50% 이상이 하체에 있기 때문에 하체 근육에 더 신경을 쓰시고요. 스쿼시나 혹은 자전거나 달리기나 혹은 이제 런지 같은 대근육을 좀 사용해주는 운동들을 해주시는 게 이 남성 호르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성 호르몬 유지 또 증가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남성 호르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개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중년 이상이 되면은 남자분들이 그렇게 몸에 좋은 걸 찾아 드시거든요. 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중에서 저는 오늘 두충우술 추출 복합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충우술 추출 복합물은요. 특허받은 완성된 배합으로요. 섞은 추출 복합물인데요.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그런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두충우술 추출 복합물은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총 테스토스테론이 유의적으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6주간 진행된 동물 실험에서도 총 테스토스테론의 관련 지표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능성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영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줄어드는 남성 호르몬을 잘 지켜서 활력 넘치는 일상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의 사연인데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왕년에 남들보다 건강한 몸을 자랑하던 혁진 씨. 한번 해보자. 운동 마니아로 소문났던 게 무색하게 이내 포기하고 마는데요. 아이고 그냥. 내 맘대로 따라주지 않는 몸. 인생의 전환점을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건강 하나만은 남들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몇 년 사이 무섭게 찐 뱃살 때문에 매일매일이 살과의 전쟁이랍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예전에는 뭐 복싱, 뭐 등산, 사이클, 자전거 타기 안 해본 운동도 없는데 지금은 이제 활력이 떨어져가지고 조금만 지치고 하기도 귀찮고.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날렵한 몸매와 뛰어난 운동신경을 자랑했기에 더욱 속상하답니다. 살이 찌면서 당뇨 초기 증상이 오고 고혈압, 고지혈증, 허리 디스크, 무릎까지 아프고 전신이 좀 몸이 힘든 상황입니다. 예전에 건강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이 속상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온몸은 종합병원이 되어버렸고 활력이 사라져버렸다는 혁진 씨. 무기력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죠. 힘들어. 좀 쉬어야겠어요. 집에서는 도통 움직이질 않는다는데요.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핸드폰만 보기 일쑤. 큰맘 먹고 나선 운동이 유일한 하루 활동량이었던 거죠. 왜 이렇게 좀 무기력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냥 들어 누워서 TV 보는 게 삶의 최고의 낙인 것 같아요. 요즘은 밤낮으로 몸에 열이 올라 괴롭다는데요. 왜 이렇게 덥지 이거? 여보세요. 안 돼. 날씨가 더운데 어디가? 더워. 짜증나. 끊어. 감정 조절이 부쩍 안 되는 건 물론 밤에는 극심한 불면증 때문에 쉬이 잠들지 못한답니다. 잤다가 금방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또 머리가 핑핑하고 멍한 게 컨디션이 아주 아침부터 안 좋죠. 식은땀도 나고 두통도 나고 목, 허리 다 아프고 생활에 패턴이 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제 답답한 거는 그 원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혁진 씨가 이러한 증상을 겪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혁진 씨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 남성 호르몬 수치 및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살찌는 건 없어요? 살찌는 거는 이제 과식을 하면 배가 좀 나오고 정력은 좀 떨어지는 건 없고요? 예전만 못하죠. 젊었을 때는 못한데. 피곤한 건? 좀 무리하면 좀 피곤하고.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7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남성 호르몬은 중년기 때 40대부터 1년에 1%씩 감소해요. 서서히 떨어지는 사람보다 좀 빨리 떨어지는 사람은 피로도 많이 느끼고 좀 기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발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성적이고도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남성 갱년기의 시초일 수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 가장 좋은 거는 운동하는 거고요. 유산소 운동. 두 번째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남성 호르몬이 잘 나오게 도와주는 굴이라든지 전복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우수린이나 두충 추출물 같은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했다니까 남자로서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래도 개선될 수 있다니까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50대에 들어선 후 건강의 전성기를 맞이한 남성이 있다는데요. 좀 힘이 넘치시고 활력 좋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어떤 분인가요? 저도 그렇긴 한데 저분이 더 활력이 넘치세요. 안녕하세요. 51세 신임근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우직하게 몸을 지탱해주는 탄탄한 하체에 셔틀콕을 칠 때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허리에 가벼운 발놀림까지 건강미가 뚝뚝 넘칩니다. 좀 마시자. 좀 마시자. 지금 건강한 모습과는 달리 임근 씨는 몇 년 전 많이 아팠다는데요.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간도 나빠졌까지. 간이 170까지 올라갔어요, 간 수치가. 그 전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안 했어요. 원래 몸치고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 그렇긴 해도 등산 다니고 이렇게는 했지. 남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함께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부부. 한때 건강이 좀 안 좋은 기간이 있었죠. 그 몸무게가 일단 76kg 넘어갔었고 그다음에 혈압도 160 넘어갔었고 또 생활에 활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비뇨기과도 가가지고 또 검사도 받아보고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이거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약도 처방받아서 먹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바꾸고 지금 뭐 그렇게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들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으로 무기력증을 탈출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임근 씨. 배드민턴이 아무래도 뭐 줄넘기나 이런 것보다 같이 해야 되니까 우정이라고 해야 되나 애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조금 예전 기분도 나는 것 같고 유산소 운동이니까 몸의 근력들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임근 씨는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배드민턴을 하면서 운동에 재미를 붙였다는데요.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 모두 다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운동이죠. 한바탕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시려나 했더니 돌아오자마자 웬 커다란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 가져오는 아내. 조격 힐링 타임입니다. 아, 좋다. 쭉 풀리는 것 같아. 전에 잠도 못 자고 뭐 불면증도 있다고 하고 땀도 흘리고 피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격을 하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래서 한바탕 뛰었으니까 또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 있어요. 아 맞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게 이제 뭐 좀 넣자. 아내가 주방에서 준비하는 건 레몬? 레몬은 갑자기 왜요? 이거 레몬 잘랐는데 피로회복도 좋고 냄새도 좋고. 요즘 발이 호강한다. 그러게 상큼하잖아요. 상큼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함 같은 게 상큼함 때문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넣어봤는데 이게 최고 나은 것 같아서 레몬을 막 계속 넣고 있어요. 임근 씨가 다시 건강해지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던 건 다정한 아내의 역할도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 임근 씨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던 비법은 식단에도 숨어 있다는데요.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 좀 푼다고 저녁 식사 대신에 앉아 뭐 술하고 좀 안주 삼아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몸 상태가 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채식 위주로 좀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기는 놔두면 뭐 집안에 식구가 몇 명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작심하고 먹지 않은 이상 좀 먹기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채식을 좋아하니까 뭐 같이 먹게 되면 이제 채식 위주로 먹게 되죠. 남편을 위해 매일 손수장을 보고 채식 위주의 건강 식단을 꾸린다는 아내. 그중에서도 남편 임근 씨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채소와 나물이 잔뜩 들어간 비빔밥이랍니다. 술 많이 먹었을 때 안 좋아지고 간도 안 좋아지고 간경화도 될 뻔했었고 그래서 겸사겸사 더 많이 먹이는 것 같아요. 신선한 채소가 가득 들어간 비빔밥과 된장찌개까지 건강 밥상 완성. 식사하세요. 아유 배고프다. 비빔밥이네. 된장찌개엔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많이 넣어 영양소 밸런스까지 싹 잡았습니다. 맛과 영양까지 고루 갖춘 아내표 건강 밥상. 맛있다.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갔어. 도라지도 들어가고. 요리 솜씨 좋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 임근 씨의 건강 비법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두충우술 추출 복합물인데요. 남자 건강이나 활력에 좋다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두충우술 추출 복합물이 남성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요? 두충우술 추출 복합물은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 유도 모델을 활용한 임상 시험에서 두충우술 추출 복합물을 섭취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유리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두충과 우술을 정확한 추출법으로 추출한 후에 일정 비율로 섞었을 때 남성 호르몬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충우술 추출 복합물을 꾸준히 섭취하며 관리한 신임근 씨의 남성 호르몬 수치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일 좋은 수치가 6이고 좀 떨어진 사람이 3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나이 들면은. 근데 선생님 정도면 5 정도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5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편입니다. 네. 일단 기분은 좋죠. 뭐 제가 혈압 때문에라도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지하 헬스장에서 이제 좀 간단한 운동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라도 꾸준하게 한 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긴 합니다. 남성 호르몬 개선을 위해 2주간 관리에 돌입했던 권혁진 씨. 두충우술 추출 복합물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는 어떨까요? 어우, 진짜 전에 검사한 걸 보니까 유리 테스토스테론은 50에서 한 40분 좀 넘어야 돼요. 총 1.77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상승,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면 그게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의기소침하고 활력도 없었는데 참여하고 하니까 많이 예전보다 좀 활달해지고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활력 있는 삶 계속 한번 끝까지 유지하고 싶습니다. 중년 남성 건강 관리의 핵심,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잘 관리해 활력 넘치는 중년을 보내세요. 야, 역시 이래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남성 호르몬 감소로 고민하던 그 주인공이 2주간 열심히 관리하고 고군분투하는 모습 지켜봤는데요. 관리를 하면 할수록 좀 표정도 밝아지고 환해지는 모습. 보는 저희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두충, 우술, 추출 복합물을 남성 호르몬을 다시 채울 비법으로 뽑았어요. 그러면 이거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네,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두충, 우술, 추출 복합물 제품을 이제 선택하실 때, 섭취하실 경우에 반드시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소재와 제품을 섭취할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역시 일일 권장 섭취량이 있으니까 섭취량 내에서 섭취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키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자도 갱년기가 온다 라는 거고, 여자 갱년기는 에스트로겐이면 남자 갱년기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짜박짜박 줄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관리도 남자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와 관련된 몸에 좋은 식품들도 챙겨 드실 거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남성 갱년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좀 채워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서 지나고 저는 좀 날이 풀렸다 그랬고 아직 덥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떨지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도 쳐서도 무더위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강원도 삼척에서는 39.1도를 기록했는데요. 이달 말을 지나 다음 달 초까지도 계속 덥겠습니다. 폭염이 끝날 듯 끝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다시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2도로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고요. 대구는 35도, 강릉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동쪽을 중심으로 더 덥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비가 이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제주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네, 토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남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기온은 나날이 올라서 서울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9월 폭염, 9월 열대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벌써 3,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밤에는 확실히 바람이 좀 달라지긴 했죠. 맞습니다. 저는 어젯밤 산책하는데 느꼈거든요. 근데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